이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치아 건강에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치과교정과 대표원장 김상무입니다. 여러분이 교정을 생각할 때 관심이 많은 주제, 발치냐 비발치냐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발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이유, 비발치로 가능할 때는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발치하는 개수 등에 대해서 쭉 다뤄왔었습니다. 이번에는 발치할지 말지 애매한 증례, 소위 보더라인 증례라고 불리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력 있는 교정 전문이라면 발치인지 비발치인지 확실히 딱 정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발치와 비발치를 결정하기 정말 애매한 경우, 보더라인 증례라 불리는 경우는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여러 가지 타입이 있을 수는 있지만 4가지 정도로 추려서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로, 공간이 부족한 정도가 정말 애매한 경우입니다. 발치를 하자니 공간이 너무 남아 과잉일 것 같고, 그렇다고 스트리핑이나 악궁 확장, 미니스크류 등을 이용해 비발치로 하자니 좀 공간이 모자랄 것 같고, 이런 애매한 경우들 제법 있죠. 둘째로, 발치를 해야 할 케이스이기는 한데 움직일 수 없는 임플란트가 심어져 있거나, 그런데 그 임플란트를 뗄지 말지 고민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이나 브릿지 등의 보철물이 많이 있는 경우에도 보철물의 크기가 원래 치아의 크기와 다르고 제각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에도 보철물이나 치아의 일부를 뺄지 말지, 또 어느 부위를 뺄지 같은 게 애매해지죠. 셋째로, 충치치료 또는 잇몸치료 중인 치아가 있는데 이 치아의 예후가 썩 좋지 않아서 치료를 해봐야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치아가 있을 때입니다. 공간도 부족한데 상태가 확실히 나빠서 살릴 수 없는 치아가 있다면 그 치아를 발치 교정으로 결정하면 되겠지만 아직 치료 결과를 봐야 한다면 애매해지죠. 마지막으로, 돌출입 등을 해결하려 할 때 치아가 움직인 거리에 딱 비례해서 얼굴의 모습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돌출입 같은 경우 치아를 뒤로 넣어서 결국 얻고 싶은 것은 이 얼굴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앞니를 뒤로 3mm 당겼다고 그 위에 피부나 근육 등이 같이 3mm 따라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란 거죠. 피부나 근육의 두께뿐 아니라 탄력성 등도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 이게 해보지 않으면 예측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환자분 본인도 어느 정도 변화해야 나 스스로 외모에 만족할지 본인도 잘 모르고 망설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발치 교정을 해야 할지 비발치 교정을 해야 할지 애매하게 망설이는 경우가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겠지만 보더라인 증례가 되는 4가지 타입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치 비발치가 정말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게도 일단 비발치 교정으로 진행을 하면서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치료 중인 치아가 있으면 살릴 수 있게 되는지 아닌지, 얼굴 모습은 어느 정도 변화해서 만족스러운지 아닌지 등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발치를 하는 것이죠. 일단 발치 교정부터 하다가 비발치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정말 애매해서 비발치로 우선 진행하는 경우 말고, 교정 전문의가 볼 때 이건 발치 교정이 확실한데 환자분이 너무 고집하셔서 비발치로 진행해보는 상황일 때 얘기입니다. 물론 너무 원하시고 가급적 빼지 않고 싶은 심정을 잘 아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긴 하는데요. 결국 나중에 발치로 전환을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발치 케이스가 이렇게 확실한 경우에 처음부터 발치 교정으로 하지 않고 비발치로 우선 진행을 하다가 발치 교정으로 전환을 하는 것에는 단점이 있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중간에 방침을 수정하는 것이니까 교정 기간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아 건강에 그다지 이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정치료의 일반적인 부작용으로서 치근의 흡수, 즉 치아의 뿌리가 조금 짧아진다는 것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치아 건강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 정도이긴 합니다. 하지만
치아 교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치아가 뼛속을 헤치며 움직이는 거리가 길어질수록 식은 흡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발치 교정의 경우 이 중간의 치아를 빼고 나면 이 공간을 메우는 과정에서 보통 앞니는 뒤쪽으로, 어금니는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공간을 메웁니다. 그런데 비발치로 진행하면 삐뚤 이들이 펴지면서 앞니는 앞으로 펴지고 어금니는 뒤로 이동시킵니다. 즉, 발치 교정 때와는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죠. 처음부터 발치 교정을 했다면 원래의 위치에서 각각 발치 공간을 향해 모였을 치아를 앞, 뒤로 이동시킨 다음 방향을 바꿔서 다시 모아야 하니 시간도 더 걸리고 치아들의 이동 거리도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치아 건강에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애매한 경우거나 환자분의 비발치 희망이 강한 경우는 먼저 비발치로 하다가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이렇게 있으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숙련된 교정 전문의가 발치 케이스로 진단한 경우에는 믿고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발치, 비발치, 애매한 보더라인 증례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발치 교정에 관한 많은 궁금증이 풀렸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